네, 안녕하세요.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김도원입니다. 하루하루 롤러코스터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거래일에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더니 오늘은 다시 지수가 급락하면서 코스피상에서는 올해 4번째, 코스닥에서는 3번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요. 자, 이렇게 종잡을 수 없는 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매일 이 시간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시면 언제 어디서든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 계신가요? 여기 보이시는 번호 샵 3772번으로 상담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방송을 통해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상담만으로는 부족하시다고요? 조금 더 자세한 주식 정보가 필요하시다고요? 그것도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노란통 메신저 고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더 다양한 무료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고요. 오픈 채팅방 들어가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이 번호로 참여 요청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먼저 현재 구간 우리 시장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3월 23일 월요일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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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장이 하루 만에 다시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6% 넘게까지 빠졌다가 현재는 4%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도 사이드카가 2거래일 만에 다시 발동이 됐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에서 모두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업종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반도체와 증권주의 낙폭 유독 두드러지고 있고요. 또 오늘도 역시 백신이나 진단키트를 비롯해서 제약바이오주 일부 종목들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전반적인 시장 상황 분석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이 계속 등락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 뭐 이제 사람들도 많이 뉴스를 챙겨봅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좀 확진자가 늘어난다 싶으면은 걱정을 하시고 줄어든다 그러면 이렇게 몸 건강을 하시는 게 아니고 주식 걱정 좀 굉장히 많이 하세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 지금 3만 명, 4만 명 이렇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우리 주식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증시 더 위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제 시장은 이제 코로나보다는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이 흐름을 대비한 금융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해졌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한 걱정보다는 몸 건강 걱정하셔야겠지만 증시에서는 코로나보다는 좀 다른 쪽으로 눈을 좀 돌려보셔야 한다 이런 말씀 좀 드릴 거고요. 일단은 지금 굉장히 비정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비정상인 요소들이 다시 좀 정상화가 될 때까지는 우리 증시의 출혈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은 최근에 주식이 많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공포감을 많이 느낌에도 불구하고 채권과 골드에서 자금 이탈이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유가까지 이제 급락을 하게 되는 사건도 계속 발생을 해가면서 지금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죠. 원래 증시가 좀 위험하게 되면은 좀 골드나 채권 쪽에 자금이 좀 몰리고 이런 흐름이 좀 보여줘야 되는데 일각에서는 뭐 대놓고 나는 무조건 현금만 있으면 된다, 나는 현금이 최고다라고 해서 좀 이탈이 된다라고 하지만은 그 현금도 다른 증시의 레버리지를 채워넣기 위한, 레버리지에 대한 담보금을 채워넣기 위해서 마진콜에 대면 현금 인출만 좀 있을 뿐 대부분의 요소는 지금 달러의 강세 때문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원래 달러 강세가 돼야지 좋은 나라가 맞지만은 이게 2008년 양적 완화 이후에는 오히려 달러가 많이 밖으로 나가줘야 기축통화다, 세계의 공용화폐다.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써야 되는 게 달러거든요. 근데 그 달러가 미국으로 많이 몰렸었죠. 아주 이 많은 달러들을 다시 내보내야 된다. 이 미국으로 많이 몰렸던 이유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이제 보호무역, 그다음에 미중무역 분쟁 이런 것들 때문에 달러들이 미국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데 이 미국 밖으로 나가지 못한 달러를 이번 기회에 내다 풀 겸 또 달러를 많이 발행해가지고 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이 물가도 오르고 실업률도 낮으니까 금리를 점점 올려왔거든요. 점점 금리를 올려오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미국이 거의 가장 금리가 높은 나라쯤, 그러니까 제일 높은 건 아니지만은 사실상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금리가 높게 형성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연준은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이런 정상화를 좀 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정상화가 끝난 거는 골드와 채권에 자금이 다시 들어오고 유가도 다시 반등이 나와야 그 이후에 증시가 좀 반등이 나올 수 있고요. 일단은 지금 오늘 아침에 급락한 이유는 미국에서 경기부양책,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 명당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2달간 줄게 이런 정책들을 내보이고 또 회사채 사고 여러 가지 써가지고 미국 GDP의 10%에 대한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는데 그 하원에서 아직 통과가 좀 지연이 되고 있어가지고 경기부양책 때문에 지난주에 조금 반등을 하나 싶었는데 이 경기부양책이 지금 의회에서 아주 좀 지연이 되고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오늘 아침에 미국도 서킷 브레이크 바로 걸리고 오늘 아침에 우리 시장도 사이드카까지 좀 이어졌었는데 일단은 오늘 아침에 흐름에 뭐 미국 선물이 뭐 하한가 같지만 하한가도 풀렸고 유가도 반등이 나오고 있고 골드도 상승 흐름 나오고 있고 그다음 달러 인덱스도 상승폭이 좀 꺾였기 때문에 우리 증시 오늘까지는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침 시가에 비해서. 네. 가지고 이 흐름이 아무래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시장까지 넘어오면은 현재 코스피 흐름이 아무래도 환율 흐름에 좀 민감하신 거 다들 아실 거예요. 목요일에 환율 급등했을 때 우리 증시 많이 폭락을 했고요. 또 금요일에 우리 증시가 반등할 때 환율이 그만큼 다 빠졌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다시 또 환율이 지금 현재 30원 가까이 오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증시가 하락한 건 다들 보셨을 텐데 보셨다시피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환율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환율이 그러면은 뭐 지금 증시가 위험해서 그러냐 그게 아니고 그냥 달러들이 많이 필요한 거고 달러가 많이 필요한 이유가 달러가 쓸 곳이 많기 때문이에요. 지금 미국 내에서 당장 돈을 못 벌고 있는데 빚은 갚아야 되니까 이 빚이 다 달러로 돼 있잖아요. 이 달러를 다 모아가지고 다 갚아야 되는데 또 이 갚아야 돼서 달러가 많이 필요했죠. 그러면 안 갚아도 되면 달러가 안 필요하거든요. 이 안 갚기 위해서 미국의 경기부양책이 나왔던 건데 이 경기부양책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부양책이 나오게 되면은 달러로 된 채권을 갚아야 될 소요가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달러가 자동적으로 약해지고 자동적으로 우리나라 환율도 낮아지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오르는 이제 이런 구조가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아침에 거기 앞에 첫 단계에서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안 좋았다가 지금 차츰차츰 좀 풀리고 있는 경향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의회 쪽에서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속보가 없었지만은 네.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현재 우리나라 차트 보시면요. 지난번에 이제 목요일 금요일 사실상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달러 수합 때 좀 형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그 부분만 좀 만들어준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지금 현재 기술적 분석이 통할 구간이 아닙니다. 기술적 구간 통할 구간 아니고 또 우리나라 주식 중에 주식은 원래 싸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위에보다 밑에면 무조건 싼 건데 지금이면 싸지 뭐 지금이면 싸 이런 생각이 가장 위험하거든요. 네. 우리나라 주식은 옛날부터 맨날 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싸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한 기점, 포인트, 뷰 포인트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그때보다는 어땠는지, 이때보다는 어땠는지, 그 앞으로 어땠는지에 대해서 저점을 잡아야 되는 거지 기술적 이런 것보다는 그러면 지난번에 달러 수합 때문에 만들어졌던 게 1,400 후반에서 1,500 중반까지 등락폭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은 이 달러 수합을 계기로 해서 저번에 바닥을 만들어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는데 그럼 적어도 오늘 적어도 이 이상은 빠지지 않아줘야 첫 번째 바닥이다라는 그러니까 원바닥이 나오고 반등이 나올지 투바닥이 나오고 반등이 나올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지만은 적어도 첫 번째 바닥을 만들어줄 수 있는 구간이 지금쯤에서 형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주식은 옛날부터 항상 쌌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옛날엔 6만 원이 저번 달에 6만 원인데 지금 4만 원이면 싸지라고 해서 무조건 살 게 아니고 현재 시점에선 과거에 비해서 어떻게 됐는지 또 그 전에서 어떻게 변했고 반등이 나올 때 예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경험적 측면들을 조금 더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일단은 당분간 그 FOMC의 그 금리뿐만 아니라 모든 비정상이었던 것을 정상화가 될 때까지 조금 출혈이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은 이제 증시 측면에서는 코로나보다는 환쪽을 좀 중심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이제 코로나 자체보다는 이 이후의 문제가 더 중요해졌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이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의회를 통과하느냐 여부가 중요하니까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개장을 한 이후에는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첫 번째 바닥이 나오게 될지 통화스와프 정책 이후에 1차 지지선이 나올 수 있을지 그 여부를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추가적인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일단은 1,300대 후반에서 1,400대 초반을 일단은 바닥 1차 지지 가능한 바닥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달러 수합 이전에 소위 말하는 강한 하락폭, 낙폭이 한번 나왔기도 했고 네. 그 이후에 상승을 보여줬는데 물론 답답한 지점은 하나 있어요.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차트 한번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지만은 기관이 조금만 사도 톡 하고 3천억만 사도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이만큼 던져놓고 다시 사기 힘든 국면도 좀 있을 수 있고 아직도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그 개인 투자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있어요. 지금 소위 말하는 어떤 질환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까지 빠진 모습을 처음 본다라는 전문가들이 좀 많은데 반대로 얘기하면 개인들의 수급으로 지수가 받쳐지는 것도 사실 보기 힘든 성향이에요. 왜냐하면 외국인이 던지면은 이제 형님들이 때리시면 맞아야지 뭐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었는데 네. 지금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무슨 소위 말하는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네.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뭐 개인 투자자들이 눈 감고 그냥 삼성전자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삼성전자 불패인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또 최근 경기도 어렵고 어떻게 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이제 단기 수요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넣어놓고 한 2,000, 2,500 또는 삼성전자 뭐 10만 원까지 최소한 6만 원까지 이렇게 본다는 수급들이기 때문에 단기 수급이라고 보기 힘들거든요. 그렇다면은 통상 이제 개인들이 들어왔을 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조금만 주식이 올라오면 개인들은 매도를 하고 싶어요. 차익 실현 욕구가 있지만은 이런 지금 들어오는 수급들은 이제 그런 모습이 아니고 반대로 얘기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버텨주고 있을 때 기관이 조금만 힘을 내주면은 끌어올릴 수 있다는 모습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1,300대 후반까지는 열려 있다고 봐요. 워낙에 뭐 쑥 올라갔다가 내려오기도 하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은 양봉 돌리고 있지만 장초에 강하게 밀고 내려왔던 점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심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브레이크가 잡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종목이 빠지고 시장이 빠진다가 두려울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어느 타점에 사야지 더 싸게 주식을 살 수 있나 이 생각도 한 번씩은 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동산 있으신 분들, 현금 있으신 분들 혹은 주식을 갖고 계셨다가
또 손절을 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시장을 떠나시면 되는데 다시 또 들어오고 싶죠. 그래서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있어도 한 번 해본 사람은 끊을 수 없다는 게 주식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생각할 수 있게 꼭 빠진다는 생각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다. 우리가 홈쇼핑 할 때도 지금 매진 입막 때 마지막에 서비스 상품을 넣어주면 사듯이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은 조금 편안하게 주식시장 볼 수 있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지금은 어렵지만은 언젠가 또 이 시기가 지나가면은 다시 또 200선까지 오는 거는 사실은 거의 100%의 확률이라 봐도 큰 무리가 IMF가 지났어도 2000선이 왔고 뭐 리번 때 맞았어도 3년 안에 2200까지 간 결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지나가면 결과적으로 올라가는 건 고정이 돼 있지만 어느 구간까지 사야지 더 싸게 살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떤가.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 싸게 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오히려 옛날에도 항상 지나고 보면 IMF 때, 리번 때 주식 산 사람들이 나중에 승자가 되더라. 그런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된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조금 확인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들어봤고요. 유례 없는 개인들의 수급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더 싸게 살 수 있는 타점을 잘 찾아보시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짚어주신 부분들 잘 살펴보시면서 오늘장도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골수의 관심 종목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상담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한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방송을 통해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유튜브에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방송 이외에 조금 더 자세한 주식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노란통 메신저, 골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 오픈 채팅방 들어가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샵 3772번으로 참여 요청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월요일장 본격적으로 골수의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의 첫 코너 골수의 픽 시간입니다. 골수의 픽 퀴즈도 맞추고 추천주와 공략 포인트도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그럼 먼저 오늘 골수의 픽 시간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두 고수님들께서 매일 아침 8시 50분마다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종목 퀴즈들을 올려주십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이데일리 TV를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가기가 보이실 텐데요. 눌러보시면 총 4가지 게시판이 있고 그중에서 오늘의 추천주 게시판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매일매일 그날짜 골수의 픽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3월 23일자 게시물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은 총 3가지가 있고요.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방송을 보시면서 저희가 드리는 힌트를 잘 들어보시고 이게 과연 어떤 종목인지 맞춰주시면 되겠는데요. 정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5분을 뽑아서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5분께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투자에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자 퀴즈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는 2번, 동으로 시작되는 5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동으로 시작되는 종목 뭐가 있을지 힌트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들 아시는 주식 좀 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는 종목이에요. 삼성전자를 살려고 그랬었는데 네. 너무 비쌌고 너무 많이 갔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눈을 하이닉스 돌리죠. 그 다음에 하이닉스 하다가 이제 하이닉스도 너무 무거운 것 같고 네. 가면 안 된다.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다른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좀 살펴보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관광객과 세척액을 제조하는 일단 회사다. 이 정도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때는 이 종목이 큰 꿈을 꾸던 시절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종목이 한때 한 2만 5천 원대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장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한참 이제 빠졌다가 그 다음에
그다음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지금 같이 이제 코로나 사태로 해서 다시 낙폭이 빠졌기 때문에 네. 지금 구간에서는 한 번쯤은 접근해도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가져온 동으로 시작하는 5글자의 종목이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으로 시작되는 5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반도체 기업이라는 거죠. 예.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감광액 그리고 세척액을 제조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다음 힌트 들어볼까요? 우리나라 국민분들이 이제 감광액, 그다음에 포토레지스트 이런 거 말씀하시면은 딱 생각날 때가 있으실 거예요. 작년 여름 때쯤에 이제 다 생각이 나실 건데, 근데 이제 일본 수출 규제 때 네.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한테 규제를 수입을 못하는 물건들이 되면서 이제 국산화를 하자 네. 이제 이러면서 한참 이제 인기를 끌었던 테마주 중에 그나마 반도체에서 좀 대장주급 정도 되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좀 주식 하셨던 분들은 기억이 좀 나실 거예요. 네. 가지고 뭐 감광액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사실 이제 반도체라는 게 최근에 이제 시장 보시면은 맨날 빠지면서도 하루 이틀 반등 나올 때 그 반등 나올 때 가장 강한 섹터가 여전히 반도체거든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뭐 테스 테크인부터 해가지고 대부분의 반도체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고 또 어떤 반도체 종목들은 하락하지도 않고 버티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뭐 경제지표 보시면은 반도체 수출이 작년 대비해서 20%, 그러니까 3월 작년 대비해서 20% 늘 만큼 반도체는 올해 좀 견고한 흐름이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좀 힘드시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종에 비해서 좀 견고하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 좀 괜찮다는 좀 생각이 좀 들고 그나마 이제 반도체 쪽에서도 뭐 감광액 쪽으로 해가지고 네. 예전에 좀 인기를 끌어서 사실 뭐 그게 아니었다면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종목이었을 네. 거예요. 사실 주식 정말 열심히 하고 조금 기관 쪽에서 몸 좀 담으신 분들이 아니면 굳이 뭐 할 종목이 아니었었고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 않은 종목이었는데 그나마 테마주를 한번 받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개인들도 잘 거래를 하는 종목이 되었다. 이런 종목이었고 일단 종목 가격은 코스닥대에서 현재 10,000원대에서 좀 거래가 좀 되고 있고요. 네. 이제 이쯤 되면 그쵸. 시간 네. 때우고 계셨던 거죠? 네. 이쯤 되면 네, 네. 절로 가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반도체 업종에 대한 전망을 좀 설명을 들어봤고,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서 국산화 수혜주 그중에 한 종목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이름 힌트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한번 도전해 보실까요? 이 이름멘트 때문에 제가 네. 좀 탈모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머리숱이 너무 많아가지고 고민이었는데 네. 탈모 샴푸를 쓰고 있습니다. 슬픈 일이에요. 네. 요즘 하수가 막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좀 고민을 좀 해봤는데 네. 일단 이 종목 5글자입니다. 동호 시작한 5글자인데 일단은 분절을 또 해볼게요. 네. 일단 앞에 2글자, 뒤에 3글자 이렇게 분절하는 방법이 있고 이 종목은 둘둘원. 아, 그래요? 포메이션이 둘둘원으로 갈 수도 있고 네네네. 둘셋으로 갈 수도 있는 종목이에요. 네. 일단 앞에 동자는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면은 이제 충분히 그러니까 뒤에 게 어렵죠. 네, 맞아요. 앞에 거는 이제 사람 이름 같기도 하고 맞아. 뭐냐 친구만 이게 동네 친구 같은 이름 한번 부르면서 형님 술 한잔 사주실 것 같은 형님 네네. 이름인데 뒤에 게 이제 어려운데 일단 둘 하나로 분절했을 때 3글자를 2글자 하나로 분절했을 때 앞에 저희가 이제 반도체 저희가 지수를 볼 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는데 네. 우리가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게 영어로 보면은 필라델피아 세미컨덕터예요. 아, 그래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반도체라고 할 때 도체가 이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이제 물리 시간과 화학 시간에 배울 때 도체가 있고 비도체가 있잖아요. 나무 같은 거는 이제 비도체, 부도체라고 했고 도체는 네, 이제 철이나 뭐 이렇게 해서 뭐 전도율이 어디가 높은가 이렇게 그런 것들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네. 거기서 반도체는 그 중간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 옛날에 이제 무한도전 같은 데 보면 이제 박명수 씨가 나는 세미프로다. 네. 한 것처럼 반도체이기 때문에 세미컨덕터 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네. 거기 있는 나는 반입니다 하는 그 2글자가 한글로 갖다 박히는 겁니다. 아, 정확하죠. 아, 그다음에 네. 네. 마지막 한 글자는 네. 우리가 이제 옛날에 이 회사가 그 화학을 했었거든요. 화학을 했었기 그렇구나. 때문에
케미칼을 한 글자로 주셨을 때 네. 정확하게 둘둘 하나 포지션으로 네. 동으로 시작하는 네. 5글자의 종목 이름이 나온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열심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5가지 글자인데 오늘은 둘둘 하나로 나눠주셨어요. 앞에는 사람 이름 같습니다. 약간 네. 무슨 사람 이름 같을까요?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제가 축구 보던 시절에 이제 뭐 축구 선수도 있었죠. 수비수였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앞에 2글자는 일단 사람 이름 그런 느낌인 것 같고 이 뒤에 3글자가 중요한데 가운데 2글자가 이제 반 할 때, 그렇죠. 뭐, 잉글리시로. 세미, 예, 그렇죠. 세미 세미프로 이제 할 뭐 때. 골프 할 때도 이제 세미프로가 있고, 네. 또 뭐 그런 것도 있죠. 이제 뭐 저 적당히. 같은 경우는 옛날 뭐 PC 게임 하면서 세미프로를 해봤기 때문에 네, 그럴 때 이제 프로 반을 얘기할 때 그 영어를 갖다 붙여주면 되고. 네, 그 반을 얘기할 때 넣어주시면 되고 마지막 글자는 이 기업이 그쵸. 화학 기업이어서 화학이 영어로 뭡니까? 케미스트리죠. 그렇죠. 케미칼을. 케미칼? 예. 케미칼인가요? 네, 케미칼이죠. 이제 그거를 너무 어려워. 케미칼을 한 글자로 줄여주시면은 5글자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어려운 이름 힌트까지 오늘 힌트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자, 그래도 잘 맞춰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힌트 이렇게 동으로 시작되는 5가지 글자의 종목을 맞춰주시면 되겠고 오늘 골수에픽 리스트에 이 종목 말고도 또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오늘의 추천주 게시판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드린 힌트로 정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정답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잠시 후 시청자 종목 상담이 끝나기 전까지 보내주시고 저희가 5분을 뽑아서 상품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다음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청자 관심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도 접수 가능하십니다. 한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첫 번째 문자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672님께서 보내주신 LG U+이고요. 매수가 13,500원, 비중은 5%라고 하십니다. 추가 매수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5G 관련해가지고 한때 대장 레벨이었던 시절도 있었어요. 대장 레벨이었던 시절도 있었고, 실제로 이제 5G 관련 종목들이 올라오기 전에 먼저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관심이 좀 많았던, 시장에 관심 많이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저는 이제 한창 5G가 날아가던 시절에도 사실은 통신사보다는 차라리 이제 부품이나 소재주 좀 가벼운 종목들 위주로 조금 가시는 게 어떠냐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 그런 관점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난 LG U+ 너무 좋다. 이러면은 지금 구간에서 조금씩 담아가실 수 있는 구간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예를 들어서 한 3,000, 1,300 후반에서 1,400 초반대까지는 1차적으로 지지 여부 가능한 1차 바닥 후보지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어떤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10% 갖고 있는데 뭐 5%나 10%씩 덤퍼덤퍼 넣으면 안 돼요. 아주 잘라서 넣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어렵게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런 측면에서는 접근 가능하다고 생각은 돼요. 워낙에 시장 자체 때문에 빠진 거니까 사실은 이 종목 이렇게까지 빠져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과연 이 종목을 사는 게 1순위인가라는 생각은 있어요. 차라리 5G 관심이 많으시다면 다른 부품 소재주로 가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도 있어서 지금 제 생각에는 13,500원의 비중 5%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다 빠지고 다 부서졌을 때 손절을 치고 다른 종목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혹은 이 종목을 만약에 나는 굳이 이 종목으로 승부를 보고 싶다. 내가 지금 LG를 쓰는데 빵빵 잘 터지고 뭐 인터넷 TV도 뭐 볼 게 많고 네.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지금부터 조금씩 그러니까 1% 2%씩 분절해가지고 추가 매수를 하시는 건 현재 구간에서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된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두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종목 교체 또는 현재 구간에서 분절로 추가 매수하시라는 분석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7094님께서 보내주신 드림 시큐리티입니다. 매수가 2,890원, 비중은 20%라고 하시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그리고 추매 시기는 언제쯤인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드림 시큐리티가 지금 손실이 60%가 넘으셔서 저는 굉장히 오래된 줄 알았는데 차트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한 달 만에 60%가 빠졌습니다. 네. 다른 종목들 30%, 40%, 50% 빠질 때 좀 과도한 빠른 속도로 60%를 하락을 해가지고 굉장히 좀 상심이 크실 것 같은데 또 비중도 적지 않으시고 아주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근데 장이 앞으로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 이제 반등이 나와서 원금 회복이 가능하냐는 이제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빠졌다가 올라온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들께서 코스피가 2100일 때, 2200일 때 샀던 종목이 지금까지 못 팔았잖아요. 이 종목이 반드시 나중에 코스피가 2200, 2300이 됐을 때 원금이 되는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옛날에 뭐 6만 원 했지만은 8만 원까지 가면서 지수가 끌어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고요.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것들이 반등이 나오면서 또 예전보다 높은 가격에 가면서 반등이 나왔을 경우에는 분명히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원금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하락장에서 나중에 내가 장이 좋아졌을 때 원금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드림 시큐리티에 지금 돈을 더 추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추가 매수 해봤자 평균 단가 낮춰가지고 나중에 적당한 선에서 팔겠다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차라리 그것보다는 그 돈을 다른 데 넣어서 올라가기 훨씬 빠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드림 시큐리티가 지금 가격에서 2배가 가는 것보다 다른 종목을 지금 사면 2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드림 시큐리티보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보다는 드림 시큐리티 지금 뭐 손절하실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장이 돌아왔을 때 다른 종목에 수익 내고 수익 낸 만큼 드림 시큐리티에 다시 빼면 되시니까 추가 매수 말고 다른 종목으로 매수하시는 방법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드림 시큐리티 추가 매수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분석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종목은 2872님께서 보내주신 네이버입니다. 매수가 18만 4,500원이고요. 비중은 8%라고 하십니다. 지금 힘들지만 보유해도 괜찮을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이야기 들어볼까요? 일단은 매수가가 너무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다 같이 두드려 맞은 거는 맞아요. 맞는데 제가 지금 차트 보니까 예전에도 네이버를 제가 한번 상담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보시면은 제가 위에 상단을 다 그렇게 동글뱅이를 예전에도 제가 상담할 때 쳐놓고 이제 그때는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 보니까 지금 이제 장이 빠지기 이전에 아마 제가 분석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 구간 상단에 한 18만 원대 후반에서 뭐 한 19만 원대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저항선이기 때문에 이 인근에서는 절반을 파시고 혹은 뭐 5일선 이탈하면 아마 손절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조정폭이 크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현재 구간에서 일단은 정확하게 맞는 자리에서 맞고 그 다음에 빠지기도 사실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지긴 했는데 사실 지금 사신 가격은 좀 거품이 있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회사에 예를 들어서 그 소위 말하는 파동이 이렇게 갔을 때 중심선을 이렇게 그려보시면 이 정도가 예를 들어서 평균값이라고 쳤을 때 그 상단에서 잡으셨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제 원금까지 오시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걸릴 것 같고 물론 갈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OX를 물어보시면은 충분히 시간이 지나면은 네이버라는 기업 가치라는 게 워낙에 또 우리가 포탈했을 때 다 이 녹색 창밖에 안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앞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도 있고 4차 산업 시대가 도래를 하면 지금 많이 시간이 옛날 4차 산업 초창기 말씀 나올 때보다 한 2, 3년이 지났는데도 그때 얘기는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4차 산업이 뭔지도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제가 방송에서 또, 그런 얘기 네, 했다가 네. 욕을 먹었던 기억이 네. 한 작년 재작년에 그 얘기 했다가 욕을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간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충분히 미래 산업을 대비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셔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매수가가 너무 높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네이버도 마찬가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일단은 거품이 좀 있는 가격에서 들어갔으니까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내려왔을 때 정말 10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온다면은 지금 비중이 적기 때문에
조금씩 분절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추가 매수를 해보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물론 아주 조금씩 분절하셔야 돼요. 어려운 장이니까 어렵게 매매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장이니까 어렵게 매매를 하셔야 되고 분절해서 일단 평단가를 좀 낮추셔가지고 반등 시에 빠져나오시는 방법으로 하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매수가는 안 좋은데 다행히 비중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고 그래도 분명히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씩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춘 이후에 반등 시 매도를 하시는 방법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씩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춰보시라는 전략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네 번째 종목은 2929님께서 보내주신 NC소프트이고요. 매수가 57만 7천 원, 비중은 7%라고 하십니다. 코로나 수혜를 조금이라도 보지 않을까 하는데 기다리려고 합니다. 조언 부탁드린다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기다리셔도 됩니다. 이제 기다리셔도 되는데 그 코로나 수혜를 기다리는 것보다는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원래 좀 돈을 잘 벌었기 때문에 시장이 빠질 때 좀 같이 빠졌고 좀 기다리다 보면은 분명히 비싸게 사시지도 않으셨어요. 사신 지도 이틀밖에 안 되신 것 같은데 지금 가격대면은 또 7% 비중 정도면은 앞으로 좀 가져가셔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왜 코로나 관련 수혜를 좀 여기에 대해서 기대를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코로나 수혜를 보고 가실 거면은 테마주로 비중 1% 2% 하는 게 더 빨라요. 뭐 손실 보실 때 손절을 하더라도 수익 볼 때 수익 보더라도 코로나를 수혜를 볼 기업들에 대해서 찾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앞으로의 회사가 앞으로 좀 성장성 있는 기업을 찾는 게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건 뭐 객관적인 얘기는 아니고 주관적인 의견인데 그 코로나 수혜 때문에 게임주를 사한다고 하셨었는데 게임 회사들 돈 벌었다 주는 사람들 대부분 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돈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웬만하면은 사장님들이 많거든요. 사장님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오히려 그런 거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 걸 기대하지 마시고 차라리 성장성을 찾는 게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어쨌든 의견은 보유 가능하다. 이런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수혜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보유하셔도 괜찮다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2719님께서 보내주신 힘스입니다. 매수가 23,040원, 비중은 30%라고 하시고요. 이게 다른 반도체주보다 더 많이 내려간 것 같다고 하십니다. 좀 의견 들어볼까요? 사실 힘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로 물론 뭐 엮여 있긴 하지만 저희가 매매할 때, 그러니까 종목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종목에서 수익을 냈으면은 깔끔하게 털어버리고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계세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자기가 수익을 보거나 또는 손실을 보거나 이제 수익을 보는 게 더 좋죠. 왜냐하면 성공했던 케이스가 있으니까 그런 종목은 또 패야 돼요. 잘 아는 종목을 여러 번 거래를 하셔야지. 이게 호가창이나 종목마다 다 개성들이 있거든요. 종목마다 개성들이 있기 때문에 잘 아는 종목을 여러 번 패야지 수익이 여러 번 나요. 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을 왜 드렸냐. 힘스라는 종목은 기본적으로 약간 테마성이나 세력주 성격이 좀 강해요. 강한 종목이고 급등락이 좀 심하고 기술적으로 분석해가지고 한 입 먹고 나오기 좋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좀 개성을 따지자면 약간 세력주나 그런 형태로 좀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빠진 것도 마찬가지. 형님들이 손을 놓으시면 이런 종목들은 빠져버리거든요. 뭐 받쳐줄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신 거에 거의 한 60, 70% 정도 마이너스 났었을 텐데 일단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제 시장이 좀 돌아오면은 17,000원대까지는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17,000원대가 가벼운 가격이 아닙니다. 70% 수익이에요. 현재 구간이 지금 10,000원이거든요. 1,800원이기 때문에 17,000원만 해도 70% 수익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17,000원대까지는 일단 가시권에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이상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큰손 형님들의 마음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돼요. 일단은 추가 매수는 지금 비중이 30%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추가 매수를 하시려면은 양봉이 타고 들어가셔야 돼요. 양봉이 타고 들어가셔야지 바닥을 예측하면서 잘라서 들어가기 좀 힘든 종목이고 또 만약에 정말로 큰형님들이 손을 놔버리셨으면은 이런 종목은 하염이 없거든요. 그냥 옆으로 기어버리는 수도 있어요. 다른 종목도 올라갈 때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17,000원까지 일단 볼 수 있다. 시장에 돌면 17,000원까지 볼 수 있으니까 17,000원 선에서는 약간 비중 축소를 하시는 방향이 어떤가. 비중이 일단 많으시고 다른 종목들 앞에 설계시켜 드렸던 분들하고 다르게 비중이 많으시니까 일단 그렇게 좀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힘쓰까지 오늘 총 5가지의 종목 상담 모두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자 퀴즈 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의 퀴즈는 동으로 시작되는 5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오늘의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정답 종진 세미킴이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 이름 우리 옆에 이제 친구 이웃집 형님 같은 네, 이름을 2글자를 갖고 있고 세미컨덕터에 세미를 달고 있고 케미칼에 캠을 줄여서 네. 이제 캠으로 붙인 것 같은데 네. 그렇게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사실 반도체나 이런 주식들 많이 하시면서 사실 이렇게 장이 부서지기 전에 반도체 소부장주라고 해가지고 한때 조금 테마르고는 형성을 했던 그런 섹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마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지금 좀 쌀 때 좀 담아 놓으시면은 때가 되면 이제 여러분들께 수익으로 조금 돌아오실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만약에 이제 관심이 있으시다, 그럼 관심 종목에 담아 놓으시고 매수가는 지금 워낙 장이 안 좋으니까 10,000원 정도 잡으시고요. 목표가 12,000원, 손절가 9,000원 잡으셔가지고 꼭 여유 있게 한번 대응을 해보시는 건 어떤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정답은 동진 세미캠이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저희가 조금 더 공정한 선정을 위해서 정답자 5분을 방송이 끝난 뒤에 선정을 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 연락이 오면 잘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오늘의 문자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예상 가능한 오타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 예상 가능하세요? 새지요? 그쵸. 네, 새. 동진 세미캠도 몇 종목 계셨고 세미컴도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아까 그 축구 선수 힌트 낚이신 분이 계십니다. 동국 SNC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아하, 네. 죄송합니다. 공격수였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수비수를 말씀드렸는데 네. 동국이 형님은 공격수입니다. 아직 저기 현역이시고요. 네. 아직도 현역이세요? 그럼요, 아직 현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도 여러 가지 문자들이 많이 왔는데 4591님께서 친근한 형, 누나와 같은 주식 방송의 최강, 이데일리 TV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도 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또 0026님도 어려운 시국에 고생 많으시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9191님께서 항상 따뜻한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인데 오늘도 좋은 날씨만큼 우리 시장도 좋아지리라 믿습니다.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4971님도 방송 재미있게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5410님도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응원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모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도 퀴즈 저희가 재미있게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 내일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상담부터 퀴즈, 투자 전략까지 두 분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엔 장중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증시 개장 직후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폭락하면서 양대 시장의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 오전 9시 6분 선물 가격이 5%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하자 이후 5분간 프로그램 매도호가 효력을 정지하는 매도 사이드카를 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전 9시 17분에는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매도 사이드카 발동 당시 코스피 200 선물 가격은 전거래일 종가 대비 7.2% 하락했으며 코스닥 150 선물 가격은 6.2%, 코스닥 150 지수는 6.7% 각각 하락했습니다. 3월 중순까지 일평균 수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소폭 줄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은 30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조업 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오히려 0.4% 줄었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승용차, 석유 제품, 무선 통신기기 등의 수출은 늘어났지만 선박과 액정 디바이스 등은 감소했습니다. 중국,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 수출 대상국에서 모두 수출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이 5.9% 증가하면서 이달 들어 20일까지 우리나라는 16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인도 첸나이 공장이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현대차에 따르면 첸나이 공장은 전날 인도 정부가 코로나19 발생 지역 75곳에 대한 사업장 운영 중단 조치를 내려 차량 생산을 멈췄습니다. 인도 정부는 31일까지 첸나이를 비롯한 칸치푸람, 뭄바이 등 75개 도시에 대해 병원과 관공서, 식료품 등 필수 업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의 운영을 중단시켰습니다. 현대차는 임직원 안전 보호와 정부 방침 준수를 위해 이달 말까지 인도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아차 안드레 프라데시 공장은 이번 조치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임직원 안정 등을 고려해 공장 운영 중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안에 거시금융안정팀을 새롭게 만들고 매일 시장 점검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점검회의를 열고 전 세계적인 현금 보유 선호와 위험 기피 현상의 심화로 자본이 유출될 가능성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자금 시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단기 금리 변동성이 과도할 경우 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을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미국과의 600억 달러 통화 스와프 체결로 달러 유동성 공급 여건이 크게 개선되긴 했지만 국내 금융시장이 대외 여건에 민감하게 반응해온 만큼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우건설이 자회사를 병합해 통합법인을 출범합니다. 대우건설은 자회사 경쟁력 제고와 신성장 사업 추진을 위해 프로지오 서비스, 대우ST, 대우파워 등 3개 자회사를 합병해 통합법인을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병은 대우ST가 프로지오 서비스와 대우파워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합병 후 존속법인의 상호는 대우ST입니다. 대우건설이 통합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며 주주총회와 합병 등기를 거친 뒤 6월 1일 정식적으로 출범합니다. 회사는 자체 경영진단 결과 자회사들의 매출 성장 한계를 모회사가 진입하기 어려운 신산업 추진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이번 합병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통합법인은 앞으로 경영관리, 자산개발 등 총 6개 부문, 22개 팀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직방에 따르면 내달 전국 입주 물량은 25개 단지, 총 16,000가구로 3년 11개월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아차는 첨단 편의사항이 기본으로 들어간 2021 소울을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인 노블레스 트림은 복합 일회 충전 주어인 거리가 386km인 기본형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연체율이 급등하는 개인 간 거래 대출 업체에 대한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대출업체의 연체율이 급상승하는 만큼 원금 손실에 유의하라는 취지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을 확보해 동물 실험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물 실험 등에서 효력이 확인되면 9월에 임상시험에 진입할 계획입니다. 이데일리엔 장중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네, 월요일 오전 골수의 관심 종목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해 봤습니다. 골수의피 퀴즈는 매일 아침마다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방송으로 힌트 얻으시고 퀴즈 맞히셔서 주식 투자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방송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과 채팅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상담 이외에도 더 자세한 주식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노란통 메신저, 골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 오픈 채팅방 들어가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아까 그 번호 샵 3772번으로 참여 요청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5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